자, 다차원 배열은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2차원 배열의 이상인 것들이에요. 그지? 2차원이라고 하면 차원을 나눈다면 2차원 배열 뭐 이상의 것들이요. 그러면 2차원 배열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통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3차원을 할까요? 하면 좀 더 복잡하잖아요. 그지?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다뤄보긴 했지만 복잡도가 더 복잡해요. 2차원보다. 그지? 근데 굳이 어려운 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보통 다루면서 다차원 배열이다 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도 3차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예제를 잘 다루지는 않아요. 늘 수는 있어요. 근데 학교 성적 내는 거 해서 반평균 반성적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년 성적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교 그러니까 학년이니까 전교점을 전교 내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네, 전국구까지 가면 돼요. 그지? 지역구까지 갔다가 전국구까지 가면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요? 수능 보면은 수능 전체적인 어떤 순위나 이런 것들 낼 수 있겠죠. 그지?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려면 다차원 배열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차원, 3차원, 4차원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얘기하시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다룰까요? 그 싫어하는 눈빛이니까 안 하는 걸로. 네. 예전에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석차내는 거여서 반석차, 정교석차 정도까지 내보는 거 정도 하면 한 3차원까지 접근하시면 나오긴 해요. 자요, 다차원 배열이요.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차원 배열 중에서 2차원 배열이요. 배열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배열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열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선언 그리고 배열 공간 할당 이렇게 두 가지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배열 변수 선언은 부터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차원 배열의 변수 선언은 일단 정수형으로 한다면 정수형 배열 기호 몇 개요? 2개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그쵸. 1차원 배열하고 비교하면은 인트형 1차원 배열은 배열 기호가 몇 개? 네, 1개입니다.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물론 저희는 어제 이제 막 메모리 구조까지 살펴보긴 했죠. 심플하게 접근하셔도 상관없어요. 메모리 구조 모르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사용법만 잘 아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운전할 때 운전하는 것만 잘하고 규칙만 잘 지키면 되지 엔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정비소 아저씨가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체크는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만 알면 되지 뭐 기름이 어디까지 들어갔고 요거를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이 정도는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들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다. 사실은 그 정도. 그래서 뭐 메모리 구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었었지 사실은 그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간 생성이요. 공간 생성하는 것도 동일해요. new 키워드와 함께 사용합니다. new는 힙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지? 2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의 공간 인트형 몇 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몇 개, 몇 개요? 3개요? 3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배열기호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셔야 돼요? 네, 2개 더 이렇게. 와, 어제하고 좀 다르죠?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2개 다 넣는데 일단은 자바는 이렇게도 허용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제 언급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뭐 넣으시면은 일반적인 배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재에서도 나와 있지만 언급해서 보시면은 행렬 구조로 이루어졌던 배열이다라고 행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뭐예요? 데이터 구조를 말합니다. 그지? 그건 일반적인 배열이고요. 자바의 배열은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행 3열 구조의 배열 구조입니다 라는 얘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바나 배열 다차원 배열 그 대표적으로 2차원 배열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행렬 구조로 또 아파가지고 발음이 행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구조를 우리는 2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떠올릴 때 엑셀이 가장 많이 떠오르니까 엑셀 구조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바둑판 구조지 그런 구조가 데이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2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사론이고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자바에서는 100%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게 뭐래요? 이렇게도 허용하거든요. 그치? 그럼 요거는 몇 행 몇 열이에요? 라고 하시면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쉬운 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 확장되어 있는 자바에서 표현하고 있는 2차별의 특징까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만 살펴보고 갑시다. 어쩔 때 이렇게 그러면 쓰면 좋을까요? 그 정도 의미 정도만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2행 3열 이행 3열로 이루어진 그 인트형 정수에게는 인트형 2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열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변수 선언이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지?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만약에 new 인트형 뭐 몇 개? 3개? 5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뭐 차이가 있다라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배열 기호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차원 배열은 그럼 몇 개짜리? 자, 그러면 3차원 배열은 몇 개짜리? 3개짜리 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가 낫다? 이거는 2차원 배열은 무슨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은 네, 맞습니다. 1차원 배열의 집합입니다. 집합 구조를 우리는 2차원 배열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선언을 하긴 했지만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선언할 때 초기화 리스트로 작업이 가능하죠. 초기화 리스트 표현으로 ALR2 하시면 우리 1차원 배열이라면 1, 2, 3 여기 1차원 배열이죠. 일치하지 않아서 이제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이런 1차원 배열이 몇 개 있다고요? 컴마 6 이렇게 있는데 이거 1차원 배열 1개 그리고 2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제는 이제 2개 했으니까 3개 할까? 7, 8, 9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컴마로 구분해서 3개를 떴어요. 그지? 네, 빨간색이 뜨고 있죠. 전체 집합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가 얘네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초기화 리스트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요거는 딱 봤을 때 몇 행 몇 열 구조예요? 진짜로 딱 봤을 때 3행 3열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봤을 때 티가 안 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평면에서도 데이터 표현할 때도 이렇게 많이 내려쓰기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그저 행열 구조로 놓고서 표현 많이 한다고요. 그럼 요 놈은 위에서 뭐 표현한 것처럼 요런 별 표현 2행 3열짜리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3행 3열에 해당합니다. 행이 어디예요? 이게 행이라고 그러지. 하나, 둘, 세 개. 아이고 그래서 일부러 어제도 2행 3열짜리 한 건데.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요? 이거는 네, 2행 3열 구조.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2행 3열 구조로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은 초기화 리스트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보시면은요. 초기화 리스트로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아이고, 그냥 놔둘까요? 오늘은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게
요것도 가능하죠. 우리 그 비워놓고 선언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시는 거야? 이렇게 1, 2, 3, 이렇게 넣나요? 4, 5, 6 해서 선언 가능할까요? 그죠? 그럼 여기가 몇 개 했다는 얘기야? 몇 행 몇 열 구조라고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됐다? 2행 3열 구조. 그럼 얘가 여기다가 2, 3 쓰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치가 행에 대한 수치고요. 뒤에 있는 수치가 열의 개수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배열 선언에 관련된 것들을 해봤는데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근데 2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1차원 배열의 집합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요게 이제 1차원 배열의 여러분들 상수를 리스트로 표현하면, 요거 초기화 리스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1차원 배열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1차원 배열이죠. 이렇게만 보면 1차원 배열인데, 얘네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컴마로 해놓고 묶었어요. 결국은 2차원 배열의 집합은 여기는 바깥쪽에 있는 블럭이잖아요. 그죠? 요 집합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열이 지니고 있는 그런 특징들은 1차원 배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가 동일하다? 2차원 배열은 누구를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구성요소.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구성요소.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소가 뭐예요? 1차원 배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성요소가 정수죠, 그죠? 정수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 결국 여기는 정수 1, 정수 2, 정수 3에 접근하는 변수니까 정수형 변수를 각각 만들어주고 있었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배열, 이름, 플러스 인덱스 번호. 그죠? 인덱스 번호는 몇 번부터? 0번부터 1씩 증가하면서 생성해주고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2차원 배열이, 이거는 배열의 전체적인 게 통일이에요. 2차원 배열이 누구예요? 요놈이죠. 2차원 배열의 이름은, 요놈이든 아무거나 할까? ARR로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요것도 ARR이니까 ARR 2차원 배열 ARR이라고 하면은 이 ARR에 요게 2행 3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지? 2행 3열이라고 써줄까? 어쨌든 ARR 저기 있는 건 2차원 배열 2행 3열이죠. 2행 3열입니다. 2차원 배열 2행 3열의 구성 요소는 누구라고요? 구성 요소는 누구라고요? 1차원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네, 구성 요소는 1차원 배열이에요. 구성 요소는 1차원 배열이라고요. 그지? 예를 보면 요것도 1차원 배열의 집합이니까 구성 요소 2차원 배열의 집합은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은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요? 구성 요소에 접근할 가능한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1차원 배열에 접근 가능한 변수를 만들어주니까 무슨 변수예요? 당연히 1차원 배열 변수겠죠. 그죠? 1차원 배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배열 이름 플러스 인덱스 번호. 똑같아요. 여기서 배열 이름이 누구라고요? 2차원 배열 이름 ARR. 인덱스 번호 몇 번? 몇 번부터? 0번부터. 몇 개예요? 요거는 무슨 배열이라고요? 무슨 변수?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거지? 써볼까요? 그럼 한 개 더 있죠? 2행 3열이니까 누구도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거, 뭐 4, 5, 6이면 요게 이제 ARR하고 똑같으니까 요놈하고 똑같죠. 구조가 4, 5, 6이라고 하면은 요놈도 요것도 2차 별의 구성 요소인 첫 번째 있는 변수, 두 번째 있는 변수 요놈.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놈들입니다. 맞죠? 3번으로 예제를 할까요? 3번 이고요. 그러면 3번이라고요. 각각 그 다음에 요놈이 뭐라고 했어요? 1차원 별 이름이니까 요것만 보면 1차원 별이니까 1차원 별은 누구를 구성하고 있고 정수를 구성하고 있죠. 그렇죠? 정수, 수를 직접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수에 접근 가능한 누구를 있다? 변수도 만들어줘요. 1차원 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1차원 별이죠. 이것도 별이죠. 별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준다고요? 구성요소에 접근 가능한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구누구 있어요? 뒤에다가 이게 변수 이름.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변수 이름. 어제 막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름인가? 아닌가? 이게 이름이라고. 이름이기 때문에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0번부터 인덱스 번호 붙여주면 돼요. 몇 개 있어요? 3개. 0, 1, 2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찍어야 되는데 찍진 않았어요. 어떤 시간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그 1차 별 ARR 몇 번이요? 1번도 변수죠. 그래서 변수 1번 1차 별에도 구성요소가 현재는 3개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1. 여기는요? 2가 저장되어 있고요. 3에 접근한 가능한 변수 이름이 요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차원 별에서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1차원 별이고 다시 1차원 별의 구성요소가 정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2차원 별이 구성하고 있는 정수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행열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를 검증하기 위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다 찍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또 특징, 랭스 적용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랭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ARR 3번이요. 3번 2차원 별 이름이에요. 요거는요. ARR 3은 2차원 별 변수죠. 2차원 별 변수는 마찬가지로 1차원 별처럼 랭스는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 2차원 별의 길이. 길이였었고요. 어제 했었던 거 동일합니다. 실행하시면 당연히 나올 거니까 몇 개 나와요? 2개 해서 나오고 있겠죠. 현재 이제 2차원 별이어서 2가 아니고 제가 2행 3열 구조로 있기 때문에 행 길이가 2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2차원 별의 구성요소인 누구요? 구성요소인 누구 거? ARR 3번의 0번의 길이, 그지? 요거는 길이는 몇 개예요? 길이 정보는 어떻게 확인해요? 얘가 별 이름이고요. 별 이름에는 랭스를 붙일 수 있다. 랭스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1차원 별 한 개가 더 있어요. 그지? 2차원 별이 만들어주고 있는 1차원 별 요놈이니까 얘가 1 이렇게 바뀌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2차원 별이 만들어주고 있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부여한 거 아니고 누가 별이 자동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그지? 이렇게 각각 3개씩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씩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배열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랭스 길이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각각 일단은 접근해보면 여기다 일단 써보시면 포로 접근할게요. 3개니까 인트 J로 갈까요? 그냥요? 결론부터 J는 J가 어디까지? ARR의 랭스까지 3개잖아요. 그죠? 3개까지 J는 뿔뿔 하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 프린트로 출력할 거고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한다 했잖아요. 그지? 누구냐면 이게 배열 이름이니까 배열 이름 플러스 어떻게? 인덱스 번호로 들어가고, 여기는 인덱스 번호를 제가 J로 돌리겠으니까 J 여기 옆으로 한 칸 띄어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줄바꿈이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얘가 2차원 별 안에 있는 1차원 별 중에서 누구요? 첫 번째 있는 1차원 별에 있는 데이터 1, 2, 3을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뜰게요. 복사 떠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 누구요? ARR 누구요? 1번에 있는 별에 있는 정보니까 ARR 누구, 여기가 뭐로 바뀌면 돼요? 1번으로 바꿔가지고 1번에 있는 배열 정보들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죠? 했더니 1, 2, 3, 4, 5, 6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두 번 쓰지 말고 뭐만 차이가 있냐면 0부터 1까지, 그죠? 0부터 1까지 변화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 개만 쓰면 돼요. 그지? 한 개만 쓰고 밖에다가 중첩 포문을 통해서 표기하시면 되겠죠. 그지? 들어쓰기 해서 표현해 주시고, 포 뭐라고 쓰면 돼요? int i는 2개, 그지? i가 어디까지? 2개 일단 쓸 거고요. i가 뿔뿔 닥치면서 순회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i가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0 대신에 이렇게, 0 대신에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는 2는 아까 살펴봤지만 누구예요? 아까 행이 2개이기 때문에 2개 나온 거잖아. 그죠? 행 길이 정보는 그죠? 2차원 별이 1차원 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 있는 거는 AR3의 랭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 움직인 거는 제가 정렬해서 그래요. 그지? Shift, Ctrl Shift R 눌러가지고 정렬해서 그런 거고요. run 하시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2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최종적인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중첩 포문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쉬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추가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